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교통사고 관련해 갖고 아침에 집에서 나서서부터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을 시간대별로 묶어봤는데요. 특히 노인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리고 여성분들이신데 이게 지금은 이제 남녀 구분이 없지만 예전에 남자는 아침에 해 뜨면 나갔다가 해 질 때 들어와야지. 그게 안 되면요. 아, 해가 떴는데 안 나가고 집에 누워 있으면은 아이 저거 왼수 덩어리. 나도 약속 있잖아요. 동창회도 있고. 옛날에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애들 뒷바리지 해느라고 바빴지만 애들 다 이제 치우고 나면은 이제 아줌마 부대 요새는 60 넘어도요. 예전엔 60 정도 되면 할머니 소리 들었는데 할머니는 80 넘어서부터예요. 네, 여긴 전부 다 애기들.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갈 때부터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산책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이동수단은 각자 운전하시니까요. 처음에 요즘은 이제 그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요. 저 시골 평야 한가운데도 그냥 아파트들이 뚝뚝 서 있고 예전에는 좀 높은 빌딩 보면 셌잖아요. 야, 저 몇 층이냐 그랬는데 아파트 막 50층짜리가 저 지방에 가도 많이 있고요. 아침에 나서서 아파트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차를 탑니다. 그리고 바로 출발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벨트. 시동. 아니 당연히 시동 걸어야 출발하죠. 안전벨트보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자동차에 갔을 때 그거 말고 타이어 압, 공기압. 공기압이 제대로 안 되면 가다가 이게 바퀴가 펑크 나든가 주저앉으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바퀴도 한번 발로 꾹 눌러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긁었나? 긁히는 거는 괜찮아요. 내 건강에 내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차를 한 바퀴 삥 둘러보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애들 잘 잤나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듯이 그 한 바퀴 둘러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더운 여름날에는요 차 앞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취객이. 그거 뭐로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고로 이어지죠. 또 좀 늦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방학 때 술래잡기 하면 놀 수 있어요. 자동차에 딱 숨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뭣도 모르고 출발했는데 그 애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에 타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면서 심심하면 바퀴도 발로 뻥뻥 차보고. 네. 그런데 이 차가 요새는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주차 라인에 꽉 차 있고 여기 또 일렬 주차돼 있고 또 삼중 주차까지 돼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가려면 차를 밀어야죠. 차를 밀 때 어떻게 민다? 살살 민다. 네, 그거 힘 좋은 요새는 그 아주머니들이 힘이 좋습니다. 왜냐면 확 밀으면은 굴러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굴러갈 때 너무 세게 밀면 이 차가 갖고 남의 차들이 맞잖아요. 그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져갖고 이 경사져서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좁은 땅에다 하다 보니까 살짝 경사진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밀었어요. 근데 저 슬금슬금 굴러가요. 가다 쓰겠지. 근데 계속 굴러가요? 그럼 쫓아가죠. 그 차 막다가 그 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밀 때는 천천히 밀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밀기가 좀 힘들 때 그때는 누구의 도움 받는다? 남편은 출근했는데 경비 아저씨.
예, 또는 내 일행이 있을 때는 뭐 아들아 같이 나갔을 때는 아들아 좀 봐줘라. 그리해야 조금씩 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차를 출발시킵니다. 출발시킬 때 어떻게 간다? 살펴보고 어떻게 간다? 조심조심.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아파트 요즘 그 지하 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의 속도를 얼마로 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20km로 가면 빨라요. 10km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지하에서는 한 5km, 사람 걷는 속도 정도로 가면 사고 안 날 텐데요. 근데 뭐가 급하다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빨리 가다 일어난 사고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는데요. 이제 네, 저분이 밀 겁니다. 자, 어이구 왜 이렇게 안 밀려? 어이구 안 밀려? 네, 갑니다. 밉니다. 지 혼자 가네? 근데 붙잡아야 되는데요. 네, 슬금슬금 하다 부딪혔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저건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콕 찍힌 정도로 끝나지만요. 그리고 밀다가 막 밀리면 붙잡을 데 없잖아요. 괜히 남의 차 엠블렘 잡아갖고 부러뜨리고 그러지 마시고. 저 지금 저 사고 났잖아요. 계속 밀려가고요. 자, 그 다음 사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파트랑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 슬슬 나가는데 왼쪽에서 오던 차가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일반적으로 주차 라인에서 나오던 차하고 지나가던 차하고 부딪히면은 나오던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지나가는 차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던 차가 천천히 나오는데 직진한 차 그냥 달려왔으니까 전 직진한 차가 더 잘못한 거고요. 천천히 갔으면 사고 안 납니다. 천천히라는 것은 천천히 서행이라고 그래요. 서행해야 된다. 서행이라는 의미는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정도. 그 사람 걷는 속도 걷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서행은 특히 아파트 구내에서는 시속 한 5km, 10km 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볼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특히 요새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돌아 나오잖아요. 가운데 노란 선 있잖아요. 그 중앙선 그거 아파트 여기 관리사무에서 그려놓은 거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 차 하나 내려가고요. 한 대는 올라오고요. 자, 노란 선이 있죠. 이쪽 지켰는데 저쪽 꽝! 특히 이렇게 굽은 커브길 내려갈 때요. 거기는 반드시 서로가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이 있어요. 볼록 거울. 볼록 거울 보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나는 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잘 갔으니까 나는 괜찮아. 가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저쪽 차가 거울에 넘어오는 게 보이면은 내가 멈춰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빵. 그것도 빵 하면은 상대편이 기분 나빠니까 빵.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빵빵.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슬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자, 비슷한 사고예요. 비슷한 사고. 아까랑 비슷한 사고인데 네, 저도 거울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이 있죠? 거울을 봐야 돼요. 서로 간에. 자,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면서 이 동과 동 사이 지날 때 아파트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 똑같은 아스팔트지만은 버스가 다니고 그 노선 버스가 다니는 데는 그런 데로 가도 돼요. 근데 거기 나가기 전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슬 나가고 있는 단지내 도로죠? 네, 우리 동네랑 비슷하잖아요. 자,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좀 빨라 보이죠? 꽝. 예, 내가 직진이고 나오는 차가 좌회전하던 차나 우회전하는 차가 나를 보고 피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쪽 차가 급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나를 못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느 분이 오늘 대답을 제일 잘하시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나갑니다. 아파트에서 나갔으면은 바로 큰 길로 접어들 때도 있고요. 또는 조금 역세권이 아닐 땐 좀 나가야 되죠. 그 역세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시끄럽고요.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좋은데요. 마을버스 한 2정거장. 근데 자동차 타고 가면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보통 말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이면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교차로 많잖아요. 열십자로 돼 있는데 거기를 딱 나가다가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슬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저 버스가 있어 오른쪽이 잘 안 보이는데 속도가 좀 있어 보이죠?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저기서 저 차가 빵! 자, 네. 아, 지금 보신 거 좀 이따 보시면은요. 진짜 지금 사고는 그냥 살짝쿵 사고예요. 지금 저쪽에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거. 둘 다 달려갔어요. 네. 둘 다 잘못했는데요.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나는 내 신호를 봤는데 상대편이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서 그쪽 차가 100% 잘못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서로 조심하되 형 동생은 있어야 되겠죠. 누가 형이다? 큰일. 그렇습니다. 아, 우리도 저희 큰 아빠가 제일 대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길차가 먼저 가고 그리고 좁은 길차가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큰 길차가 가는데 좁은 길차가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저럴 때 보통 큰 길차가 우선이라서 한 비율을 얘기하면 70대 30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세게 달릴 때 그래서 80대 20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큰 길차도 왜 내가 20 내 30 잘못했냐면은 저쪽에 조그만 길에서 오는 차가 당연히 서야 되는데 안 쓰고 덤비면 어떡하나? 이 잽도 안 되는데 엉겨 붙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저 차가 계속 올라오면은 부딪히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10대 때리더라도 그 사람이 한두 대나 때리면은 2대 맞으면 그게 8대 2예요. 8대 때리고 2대 맞으면 8대 2야.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10대만 때리면 100대 0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괜히 휘두르는 거에 맞으면 그것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 전에는 서로 직진이었어요. 직진 대 좌회전일 때 그때는 어느 차가 우선일까요? 좌회전이 우선이에요? 직진. 직진. 좌회전은 섰다가 트니까 속도가 떨어졌잖아요. 직진은 계속 오니까 속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속도 있는 차한테 먼저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진 대 좌회전 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직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꽝!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오토바이가 섰어야 돼요. 어디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선 뭐라 그래요? 중앙선은 가운데 노란 선이고 여기 정지선. 거기에 섰다가 좌회전해야 되죠. 근데 바로 들어온 좌회전차가 잘못했어요. 직진차도 신호등이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80대 20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아까 뭔가 날아가는 거 보신 거 있어요? 안전모. 두 글자로 헬멧. 네. 안전모는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꽉 조이면 목 아파요. 턱끈을 매야 된다. 턱끈 매지 않으면 벗겨지잖아요. 사람이 오토바이에서 붕 뜨면 차량 부딪히면 머리부터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제일 무겁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헬멧을 썼는데 헬멧을 안 썼으면 머리부터 떨어지면 머리 크게 다치고요. 또 헬멧을 얹어만 놨으면 경찰관한테 단속은 안 되겠죠. 단속은 안 되지만 날아가고 나면 안 쓴 거랑 똑같죠. 헬멧 안 쓴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를 플러스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는 똑바로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헬멧을 딱 이쁘게 얹어놓고.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처럼 꽝 부딪혔어요. 그럴 땐 100대 0이거든요. 못 피하니까요. 예상도 못하고 못 피하니까. 하지만 헬멧 안 쓴 사람이 머리를 크게 다쳤으면 너 왜 헬멧 안 썼느냐.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지만 헬멧 안 쓴 것에 대해서 몇 %?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20%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안전벨트랑 자, 오토바이는 안전모, 자동차는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많이 다친다. 안전벨트를 매면은요, 툭 잡아줘요. 근데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사람이 팍
그리고 유리창에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는 안전벨트 매서 괜찮은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 텅 튕겨갖고 특히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승용차에? 조수석보다 더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뒷좌석 어디? 가운데. 뒷좌석 가운데는요. 거기서 세게 붙이면 뒤에서 로켓처럼 사람이 날아가요. 그래갖고 앞유리를 뚫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큰일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사망하는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애들 요새야 뭐 애들 하나 둘밖에 없지만은 뭐 애들 셋이 있으면은 아빠, 엄마, 애들 셋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제일 장난치는 애가 가운데 앉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딱 장난치다가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그렇게 사고 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있던 애가 걔는 가벼워서 멀리는 안 날아가고요. 이 엄마 앞자리 거기로 폭 박힙니다. 네. 어린 애들은 안전벨트를 매면 목을 딱 지나서 위험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뭐를 해야 된다? 유아용 보호장구.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좀 카시트. 어린애들은 바구니처럼 생긴 거로 딱 묶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더 안전하겠죠? 엄마가 애들 이렇게 안고 가거나 또는 할머니가 애들 안고 가는 경우 있어요. 또 이제 100일 겨우 지나고 목도 못 가누니까 얘를 어떻게 안전벨트에 그 유아용 보호장구에 하겠어요. 이렇게 안고서 경우에 따라서 애가 울면은 또 엄마가 우유병도 물려주고 또 이렇게 젖도 물려주고 그러다가 사고 났다. 어떻게 될까요? 둘 다가 아니라 이 방송 용어는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는데 그 아기가 에어백이 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쿠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사망하고 그리고 엄마는 아기 때문에 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은 어려서부터 반드시 카시트 진짜 갓난 아기더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제가 너무 끔찍한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로 직진데 도로 넓이가 같은 곳에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양쪽 넓이가 같은 곳입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이 있고요. 한쪽으로 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잘 가는데 아이고 저런 사고 엄청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런 거 전국에서 몇백 건 일어났을 거예요. 하루에 교통사고 몇 건 일어날까요? 하루에? 1년에 몇 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요? 경찰에 접수된 거는 1년에 한 6만 건 정도 사고가 접수됐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접수 안 되는 사고가 더 많죠. 경미한 사고들은 그냥 보험 처리할게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받고 뭐 복잡하잖아요. 경찰에 접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1년에 이 손해보험협회 그 보험사 집계에 의하면 100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답니다. 사망하는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1년에 사망자 숫자가 한 5천 명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5천 명 좀 넘으면은 5천만 명 중에서 5천 명, 10,000명이 하나 사망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야,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럼 만일은 안 생길 것 같죠. 만 중에 하나가 10,000명 중에 하나가 만일이잖아요. 만일에 진짜 교통사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고는 나만 조심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안 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남 일이 아닌데요. 그 100만 건 중에서는 아주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1, 2주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낫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고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차길이 저렇게 부딪혔다 그러면 진짜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동네길이니까 차가 빠르지도 않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늦게 진입한 차. 그걸 보통 선진입차 우선이라고 그러죠. 차의 후면 쪽 들이받친 차가 그러니까 내 뒤를 네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진입이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받친 거 갖고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쪽 차는 천천히 오는데 이쪽 차가 쌩 오면은 속도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블랙박스 없을 때는 부딪힌 부위를 보고 얘기했는데 지금 블랙박스 장착 차량들이 많아요. 지금 블랙박스를 보고 있었던 사실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얘기합니다. 선진입이 되려면 조금 먼저 들어온 거는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뭐 0점 몇 초 먼저 들어온 거 그거 뭐 어디 그 올림픽에 그 달리기 100m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2, 3초 정도 먼저 들어왔다고 그러면 먼저 충분히 들어와서 다 빠져나가는데 뒤에 와서 부딪혔으면은 현저한 선진임인데 너 왜 이렇게 날 들이받았느냐. 다만 나도 들어온 다음에 안전을 확인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군뱅이처럼 간 거 그게 내 잘못이 될 수 있겠죠. 들어갈 땐 천천히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을 때는 빨리 빠져줘야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둘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거의 동시에. 이럴 때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 우선이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나와요. 오른쪽에서 온 차는 우측에서 왔으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고 나는 조수석이 벼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운전자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좋아, 너는 운전석에 건장한 남자가 타고 있었고 내 차에는 옆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안 될까 싶어서 찰찰찰찰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꽉 붙이면 그러면 너는 보호받고 우리 와이프를 보호 못 받아?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어떨 때냐? 자, 아까 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서행해야 된다. 천천히 서로 천천히. 그 서로 천천히 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먼저 가세요. 그 서행을 전제로 한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지 지금처럼 둘 다 서행 안 했죠? 달리다 사고 났죠? 저런 경우 5대 5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런 도로에서는 주택가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차, 왼쪽에서 오는 차가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일까요? 차들도 있고 막 사람 차들도 있고 또 전봇대. 아유, 전봇대 그게 얼마나 차지한다고. 건물 딱 그 코너에 보면은 그 건물이 월세가 제일 비싸잖아요. 장사도 제일 잘 되고. 거기는 건물이 다른 데보다 더 높아요. 그 건물 때문에 안 보이고 또는 옆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안 보이고 차들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서행해야 된다. 그거보다 서행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서행 갖고 부족하고 아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한다? 빵빵? 아유 동네 시끄럽죠. 그렇죠. 일시 정지해야 된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 건너라. 철길 건널목 걸 때 괜찮겠지 하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서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저기서 빵 하면서 오는데 기차 저기 오네 건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 생각보다 빠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확인해서 저 차 저기 오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그거보다는 심상치 않네 속도가. 그럴 때는 내가 먼저 갈 수 있더라도 양보를 해주는. 사고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큰 길로 접어들어야 돼요. 이면도로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넓은 길로 가야 되죠? 자, 우선 그럼 내가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좌회전하는 경우보다는 우회전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회전 한번 해볼까요? 자, 우회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흰색 차 나오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차? 아까 흰색 차 나올 때는 그 차가 그냥 보내줬는데 그 뒤에 SUV 차 하나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가 쓰겠지 싶어서 내가 가는데 그 차가 슬근슬근 가서 부딪혔어요. 자, 저랬을 때 큰 길 차가 우선이죠. 그런데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도 쓰겠지라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만약에 저 차가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잘 살피면서 그리고 저 차가 슬금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마! 빵! 한 번 하고 그래도 들어오면 서야지. 빠바방이 아니고 아니 내가 빵 한 번 했는데도 들어오면은
서야죠. 네. 사고 안 내는 것보다 안 당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아주머니는 빠바방이야 이제부터 별명이. 빠바방 하지 마세요. 쓰세요. 자, 네. 자,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랑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밤길인데요. 좁은 길에서 나와서 이제 큰 길로 접어들 겁니다. 보통 저럴 때 왼쪽 쳐다보죠? 왼쪽에 차가 안 오네? 아,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들어가는데, 아이고. 예. 자전거예요, 자전거. 보통 좁은 길에 나와갖고 이제 큰 길 접어들려고 그러면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차 한 대 지나가고 다음 차 오면은 저 차 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잖아요. 그때 오른쪽으로 안 보고 들어가요. 저쪽을 주로 보다가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얼른 봐야죠. 지금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들이 저렇게 역주행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뭐다? 자동차? 이륜 자전거? 아, 자동차는 스스로 굴러가는 거죠. 네, 모터에 의해서. 네, 그런데 자전거는 발로 굴려주잖아요. 예, 모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터에 의해서 가는 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 한 글자. 차. 그래서 옛날에 자전차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교통법상의 차는 도로교통법은 차 대 차. 차 대 차. 차 대 차만 하고 있으면 차 대 차와 차 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보행자. 걸어 다니는 사람.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차 대 차와 차 대 보행자. 요걸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자는 누구라고요? 걸어가는 사람.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차예요, 차. 물론 차 말고도 등치 큰 게 있죠. 우마. 근데 요새 소하고 말하고 도로에 잘 없어요. 예전에는요, 진짜 예전에는 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손잡고 어디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 그 우차의 발표 갖고 제가 한참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요즘은 이제 우마차 찾아보기 힘들죠. 그 도로교통법이 예전에 만들다 보니까 아직도 우마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첫째가 자동차, 둘째 오토바이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륜차는 바퀴 2개 달린 걸 이륜차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륜차인데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터사이클이죠. 모터가 달린 사이클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그러면 차에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세 번째는 자전거. 발로 한 자전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행자 말고요. 손수레도 차예요. 경운기는 그거는 농업기계인데요. 그것도 차에 해당되죠. 차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뭐가 달렸다? 바퀴가 달렸다. 그리고 사람보다 힘이 세다. 빠르고 힘이 세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 부딪히면은 사람이 많이 다친다. 따라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대체로 도로교통법은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차 다니는 데는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라. 육교를 이용해라. 지하보도를 이용해라.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랑 부딪히지 말아라. 보행자 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대체로 도로교통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자전거가 역주행해 왔잖아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뭐다? 차다.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자전거 어느 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죠. 자전거 역주행이죠. 자전거 더 많이 잘못한 거. 자전거 과실 얼마큼 될까요? 아까 그 사건. 8은 너무 많아요. 4대 6? 네, 한 6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60% 또는 자전거가 빨리 달려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 밤에
뭐 불도 안 켜고 왔잖아요. 그럼 70%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가 60 내지 70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도 30 내지 40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나 처벌받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일단 큰 길로 들어왔죠? 큰 길로 왔는데 내가 원래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깜빡이 당연히 켜고.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에 붙어서 돌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직진한 차한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우회전할 때 저쪽에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회전할 때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 붙지 않다가는 옆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옆에 끼지 못하도록. 물론 자전거는 오토바이 어디로 가야 되죠? 1, 2, 3차로가 있으면은 제일 끝차로. 즉 보도가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가고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자전거는 그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땐 항상 옆에 자전거 있나 없나 보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랑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제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로 계속 가면 안 되죠? 내가 가야 될 때 저기니까. 그러면 차로를 바꿔야 되겠죠. 차로 바꿀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깜빡이 킨다. 깜빡이를 이렇게 5글자로 얘기하면은 방향지시등. 근데 방향지시등 그러면은 좀 촌스러워 보이죠? 그냥 깜빡이. 네. 왼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켜야 돼요. 어떨 때는 깜빡이 켜면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 있는데 그건 안 킨 거랑 똑같아요. 아까 오토바이 저 헬멧 턱근 안 맨 거랑 똑같습니다. 깜빡이를 먼저 켜고 나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 깜빡이 킨 다음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뒤쪽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뭐 룸미러로 보든 사이드 미러로 보든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보든 저처럼 목이 짧은 사람 잘 안 돌아가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지대?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이드 미러에다가 둥그런 거울 하나 달아놓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숙여서 보든가 숙여서 보도 잘 보이거든요. 자, 방향지시등은 켜긴 켰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아이고 지금 저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회전하려면 제일 바깥 차로로 갔어야 됐죠.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지금도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아마 옆에서 오는 차는 못 본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툭 튀어나올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던 차주가 아이고 저거 뭐 하려고 그랬나요? 불법 유턴하려고. 불법 유턴할 때 저 차는 저 뒤에 차가 한 대 오고 있구나. 근데 차가 멀리 있구나.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근데 자동차가 시속 60km 도로도 있고 요즘 70km 도로도 있잖아요. 60km면 1초에 17m를 가고요. 70km면 약 20m를 갑니다. 그러면 50m 뒤에 있었어요. 50m 뒤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하고 가다가는 100% 사고가 나요. 섰다가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안 가잖아요. 상대편하고 나하고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돌아서 중앙선 가기 전에 2초 지나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달리는 자동차는 생각보다 어떻게 빠르다? 많이 빠르다. 네,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차 보세요. 슬금슬금 어디까지 들어오려고? 자, 지금 저 차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기 2차로에서 완전히 3차로까지. 그렇죠. 원래 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계단 오르는데 다리도 짧아서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이게 대각선으로 갈 때 천천히. 그러니까 미리 가야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하나씩 미리 붙었으면 저런 사고 안 나는데요. 나 여기서 빠지면 한참 가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급한 마음에
자기는 급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뭐 잘못한 거 없이 저런 차에 받치면은 자, 그 다음 사례도 대각선에서 사고 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저 트럭 보세요. 깜빡이 켜고는 있는데 아이고. 자, 트럭이 깜빡이 켰어요. 깜빡이 켰지만 3차로 가는 블랙박스 차량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 트럭이 2차로로 가려나 보다. 그 2차로 들어온 줄 알고 나는 3차로 가는데 계속 들어와요. 저럴 때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3차로로 승용차 가는데 1차로에서 커다란 트럭이 끔뻑끔뻑 트럭은 느리잖아요. 끔뻑끔뻑 들어오면 천천히 해서 너 2차로로 가려나 보다. 근데 그게 계속 밀고 들어오면은 그건 못 피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저럴 때 못 피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트럭이 삐딱선을 탔으니까 각도상으로 볼 때 저게 계속 내 앞까지 오면 어쩌나. 하나만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를 요렇게 변경하면 되는데 요렇게 변경하면 각도를 볼 때 저 트럭이 내 앞에까지 오면 어떡하지? 혹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이 오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그 트럭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안전할 때 지나갔어야 되겠죠. 저건 90대 10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서 그 다음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녹색 등의 차량 신호죠. 차량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서야 됩니다. 언제 씁니까? 언제? 황색 전멸들 깜빡거려. 아, 황색 전멸등이 갑자기 켜지나요? 빨간불 바로 바뀌지 않고요. 네, 녹색 신호에서 그다음에 갑자기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차가 갑자기 자전거 여러분들 그 언덕길에서 어릴 때 자전거 타고 가다 급브레이크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엎어지죠? 뒤집어지죠? 자동차도 갑자기 잡으면 뒤가 쏙 들리면서 뒤에 있는 차도 꽝꽝 부딪힐 수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제 네가 서야 될 때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황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가 되면은 어떤 분들은 황색 신호 켜지면은 빨리 가기도 하고요. 다음에 내 신호지? 지금쯤 미리 가면 되겠지. 예측 출발하는 차도 있는데요. 황색 신호라는 진행하던 차한테 너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럼 멈출 때 멈추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지선이 있어요. 이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 들어오면 정지선에 가서 딱 서야 되고요. 내가 정지선을 넘었는데 황색 신호 들어왔어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한 10m 앞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은 서야죠? 브레이크 탁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 신호에서 저 위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 네, 이때 네. 보통 이제 앞차가 갈 걸로 생각하고요. 뒷차도 오히려 더 밟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저 앞에 차한테 너 왜 섰어? 황색불에 위험하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겠어. 뭐 안전거리는 여기서 안전거리는 좀 그렇고요. 앞에 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황색 신호에 멈추라고 그래서 그래서 멈췄는데 근데 멈추느라고 요 정선을 조금 지나쳐서 쓰는 경우 있어요. 횡단보도 정도에. 너 왜 거기서 멈췄어? 정선 지났으니까 너 갈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게 거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없죠. 뒤에서 받은 차가 잘못이고요. 그리고 그 황색 신호에 앞차가 당연히 먼저 빠지겠지라고 생각한 거 그게 잘못입니다. 저건 뒷차의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황색 신호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파란불인데 내가 정선 지난 다음에 황색 불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자, 잘 가고 있죠? 자, 잘 가는데 저기서 황색 등이 여기 켜졌죠? 네. 붙였는데요. 자, 저기서 다시 한번 황색 등이 어디서 켜지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상 다시 큐. 지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스톱. 네. 지금 정지선에 한 1m 전에서 황색도로 바뀌었어요. 저 때 멈출 수 있나요?
시속 한 5, 60km 달려오고 있는데 1m 남았는데 황색등이다.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 같으면 엎어지죠. 자동차가 황색등을 보면 나 서야지. 그럼 서야지. 근데 황색등이야. 바로 브레이크 밟아지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라고 그러셨는데 보고 위험을 느끼고서 서야 된다.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 바로 밟아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속도 빼고. 왜 그럴까요? 머리하고 발하고 따로 놀아요. 머리에서는 멈춰야지 하는데 발이. 그렇지. 발이 머리에서 멈춰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다리까지 발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게 0.7초 걸린대요, 보통. 근데 빠른 분들은 0.5초만 해도 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다. 1초에 약 17m다. 근데 여기서 노란불. 그럼 노란불 누르는데 0.5초 동안에 같은 속도로 계속 가죠. 그럼 16m 정도 되는 것에 약 16, 17m 되거든요. 0.5째 8m는 벌써 가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잡거든요.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쓰나요? 어떻게 돼요? 찍찍하죠. 그러면서 밑에다 뭐 이제 막 바퀴 흔적 남겨두죠. 스키드 마크. 그럼 내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에 잡혀서 달리던 것이 딱 잡아주니까 킥 밀려가잖아요. 그 거리까지 생각하면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중간에 들어가고서 그냥 창피해지잖아요. 나 혼자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방송에서 승부하지만은 이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딜레마 존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들이 절반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멈추느냐. 그 간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어떤 그 절반의 경찰들은 아니야 멈추라는데 아직까지 여기 1m 전인데 노란불인데 안 멈췄잖아. 신호위반.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너 멈출 수 있어? 못 멈춰요. 그래서 딜레마 존에서는 그리고 딜레마 존이었으면 나갈 때까지 계속 노란불이에요. 그 정도 속도였으면은 여기서 1m 앞에서 간 거나 1m 뒤에서 간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딜레마 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선을 2개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는 진짜 정지선, 하나는 예비 정지선. 요 선에서 들어왔으면 브레이크 밟아라. 이거 쓸 거다. 근데 요걸 지나친 다음에는 빠져나가라.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데 높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란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앞에 노란불이 한 10m, 15m 앞에서 그럴 때 멈추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는 노란불 켜지면은 이제 출발해야지. 그래서 붕붕 하다가 한 1, 2초 지나면 딱 출발해요. 그러다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에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 네, 그러다가 부딪혔습니다. 나는 요즘 저 교차로에 신호등이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보통이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좌회전 후 직진도 있어요. 대체로 한 10군데 중에 한 8군데 정도는 직진 다음에 좌회전. 또 어떤 데는 좌회전 다음에 직진. 그게 헷갈립니다. 내가 평소에 습관대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 출발 금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노란불에는 예고 신호가 아니에요. 자, 준비 신호가 아니고요. 노란불일 때는 그 옆에 무슨 불이 켜져 있다? 빨간불.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는 빨간불과 노란불이 같이 들어오죠. 또 저쪽에서는 이제 그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녹색불이 들어왔다가 노란불 들어왔다가 근데 빨간불로 바뀌는데요. 나는 직진해서 막 파란불이었어요. 녹색불이었어요. 그래서 달리는데 중간에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멈추지 않고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아직 자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하고 그러다 꽝 부딪혔을 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좌회전. 역시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좌회전. 보통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신호위반이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제일 나쁜 게 못 본 거.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보는 겁니다.
잘 보면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잘 봤는데도 못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앞차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럼 그 차가 쓰는 걸 봤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쓰는 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는데도 못 쓰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빨라서. 그래서 앞을 잘 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과속하지 말는 게 중요한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거 나는 노란불이 켜졌을 때 녹색 신호 다음에 노란불이어서 가고 그냥 나 괜찮겠지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노란불에 좌회전하다 사고 났을 때는 나는 무슨 불의 연장이냐 하면은 녹색 신호의 연장이고요. 상대편은 빨간 신호일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둘 다 신호 위반이지만은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됐고 그런 경우에 그 미리 좌회전한 차가 70, 노란불에 직진한 차가 30이라는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자, 항상 교통사고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급한 마음에 미리미리 출발해야 돼요. 미리미리 내 갈 길을 찾고 자, 마음 편안하게 사고 없는 행복한 우리들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